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키워드 정리해보면 역대급 강세장, 뭐 역대 가장 많이 올라간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강세장 이후, 그리고 또 그 강세장의 차별화 장세였죠.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주도주가 바뀌는지 전개되는지 좀 체크해보는 첫날이 될 것 같고, 특히 1월 증시가 어떻게 돌아갈지는 삼성전자를 보면서 가늠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닥을 순매수하면 1월에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이제 오늘 장에서 나오게 되는지 이것도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주도주, 정확하게 얘기하면 1분기 주도주인데 1분기 주도주는 이번 주에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역시 이 내용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2023년을 돌아보면 지수는 되게 강했어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지수가 28% 가까이 올라갔다라는 건 굉장히 강한 건데 종목당 평균 수익률은 그거보다 12%포인트 정도 낮죠. 그리고 하락 종목 수하고 상승 종목하고 되게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대단한 차별화 장세가 나타났는데 올해도 좀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종목 연초에 좀 잘못하면 상당히 좀 소외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1월 증시를 우리가 좀 돌이켜보면 2018년도 이후에 최근에 6년 동안 살펴보면 개인들은 코스닥은 무조건 순매수합니다. 기관은 무조건 순매도를 합니다. 그런데 1월의 상승률은 세 번 오르고 내리고가 갈렸죠. 근데 올라가는 해는 외국인들이 안 팔 때, 뭐 대량으로 한 달 동안 매수한 거니까 되게 많이 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그동안 팔아놨던 현금으로 매수를 집행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빠지게끔 할 수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가 나오는 시기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조금만 기관들의 물량을 받아내주면 개인들이 끌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 1월은 개인들이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이 붙어주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6번 중에 4번 오르고 2번 빠졌는데 역시 이것도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하는 해가 4번 중에 3번은 외국인들이 붙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1월 증시의 어떤 포인트는 뭐 당연히 외국인들이 매수하면 올라가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워낙 개인들은 매수하고 기관들은 파는 그런 구도가 좀 갈려져 있는 상태라서 외국인들의 어떤 역할이 유난히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시기고요. 근데 원래 이제 1월 증시가 우리가 보통 뭐 1월 효과, 제뉴얼 이펙트 이런 얘기 하긴 합니다만은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 1월이 이렇게 썩 좋은 해는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1월이 뭐 압도적으로 좋았다 이렇게 갖다 붙이기는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1월이 굉장히 썩 좋은 해는 아니었거든요. 최근에 5년 동안은 근데 괜찮았습니다. 근데 누적으로 보면 이렇게 좋은 해는 아니고 두 달씩 엮어서 묻혀서 놓고 보면 1, 2월 그러니까 두 달씩 엮어서 1월과 2월까지를 또 조합으로 봐도 다른 달에 비해서 아주 좋다 이렇게 붙일 수 있는 시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1월 같은 경우는 좀 탐색전을 하는 그런 시기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미국 이야기고 우리 증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초 어떤 수급의 어떤 특징이 좀 있는 상태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붙어준다면 그럼 괜찮은 거고 만약에 이제 매수가 조금만 붙어주지 않고 외국인들이 같이 팔아버리면 미증시가 1월엔 저랬는데 라고 하면서 투자들이 한 발짝 물러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봐야 되는데 작년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되게 많이 샀잖아요. 11조 원 이상의 매수를 했죠. 규모 면에서 보면 2016년에 11조 3천억 매수한 것보다 더 많았고 4년 연속 매수했다가 매수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종목이 되게 편중됐어요. 그러니까 11조 4천억 매수했는데 삼성전자 한 종목이 16조 7천억이었거든요. 하이닉스를 2조 7천억, 2조 한 8천억 샀고 현대차 기아를 두 종목 합쳐서 3조 원 사고 그러니까 전차 군단만 집중적으로 매수한 거였거든요. 그 뭘 팔았냐? 순매도 상단 쫙 보세요. 포스코홀딩스 10조 원 팔고 LG화학 2조 2천억 팔고 포스코 퓨처엠을 한 1조 원 가까이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 팔아서 전차 요 아래 보면 인터넷주 그러니까 매수가 붙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들이 삼성전자의 진심이었는데 삼성전자를 이제 연초부터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느냐. 그러니까 삼성전자 매수한다는 의미면 이건 우리나라 수출이 좋아지는구나. 그럼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 좋아질 때 코스피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를 같이 봐야 되는 게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좀 어떻게 되는지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침체를 보는 시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GDP now, 그러니까 지금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국의 성장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걸 추정하는 데이터죠. 이게 2.3% 정도 나오거든요. 우리가 보통 경기 침체라고 얘기할 때는 마이너스 성장이 두 분기 연속으로 나올 때.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중국 경기 많이 영향을 탔는데 수출 데이터만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수출이 중국에 대한 수출보다 많아졌어요. 예, 역전이 됐거든요. 이게 이제 파란색 선이 미국이고 이제 하얀색 선이 중국인데 이게 뒤집어져 가지고 중국보다 미국 경기가 중요한 상황이 되긴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경기 침체 가능성이 지금은 낮아 보이는데 이후에 어떤 계기가 됐든 미국의 소비가 둔화되네 나빠지네 이렇게 되면 아마 반도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쪽에 어떤 매도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들이 시각을 어떻게 보느냐 오늘장에서 여전히 전차 군단을 매수해 주느냐 요 구도를 좀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종목은 역시 단연 삼성전자입니다. 제가 작년에 삼성전자를 자꾸 말씀드렸던 건 삼성전자가 턴어라운드 되는 전해의 주가는 40% 올라간다. 그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2012년도 이후에는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매년 40% 이상 올랐다. 이제 그 말씀을 드렸죠. 근데 결국엔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삼성전자를 사자 이게 아니라 시황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역대 상승률 탑 10으로 봤을 때 2000년대 이후에 근데 그 다음에는 주가가 반드시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비율이 되게 비슷했어요. 예, 근데 코스피는 올라가는 날이 더 많았거든요. 올라갔던 해가 훨씬 더 많이 포진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가 안 가더라도 삼성전자가 폭락하지만 않으면 다른 종목으로 전에는 삼성전자가 40% 이상 올랐으니 저게 끌고 갔으니 이제는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시장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탈하는 걸 누군가 받아서 삼성전자 안 빠지게 막아줘야 시장이 종목 장세 만들 수 있는 지수 흐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물량을 어쨌든 계속 매수를 해주면 적어도 삼성전자는 작년만 못하겠지만 코스피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라는 점에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수급이 이래저래 이제 초반에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코스닥인데 코스닥이 이제 오늘부터 당장 봐야 되는 거는 어떤 종목이 튀어나가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주봉인데 작년도 에코프로를 보시면 첫 주와 두 번째 주에 두 주 동안에 10%가 올랐어요. 예, 나 이제 갈 거야 라고 이제 신호 딱 주고 한 주 운봉 나오고 계속 올라갔어요. 예, 그러니까 4월 3주 때 처음 하락이 나오고 그때까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1월 4주차부터는 매주 올라갔거든요. 첫 주에 이제 두 주 연속해서 올라가면서 신호를 줬고 뭐 레인보우 로봇 같은 경우도 작년도 첫 주에만 40% 가까이 주가가 올라가면서 출발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게 한 주 올라가고 끝난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첫 주에 좀 두드러지게 거래량 실리면서 올라가는 종목이 1분기 정도까지는 대장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게 후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열어놓고 봐야 돼서 오늘장 이번 주 이제 어떤 종목들이 이제 좀 압도적으로 수급을 몰아가고 또 거래 대금이 증가가 되는지 이게 제가 보기에는 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상황 요약을 해드리면 1월 증시의 등락 자체는 외국인들에게 보자. 그러니까 개인들 매수, 기관을 매도하는 사이클이라 외국인들에게 지수 자체의 어떤 결정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작년도 외국인들이 16조 원의 순매수, 역대 최대 규모의 매수를 한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면 올해 우리나라 수출이 회복이 되는구나 라는 쪽에 무게를 두는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하고 코스피하고는 방향이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간다라고 봐야 돼서 삼성전자가 등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급이 되게 중요하다. 근데 이제 리스크 요인은 좀 있죠. 예, 그러니까 부동산 PF 문제, 그다음에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는 이거는 우리가 없다라고 빼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지난 연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몇몇 종목에만 틀어 막아지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일부 건설주라든가 뭐 이런 것 쪽에서만 틀어막아지고 옆으로 뭐 은행주가 너무 많이 같이 흔들린다든가 증권주가 같이 흔들린다든가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방화벽이 설치가 돼서 한두 종목으로 끝나고 그냥 많은지 그런 걸로 보면서 우리가 자꾸 모니터링은 좀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보다 제일 중요한 거 오늘 포함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올라가는 업종이 뭐가 되는지 이거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엔 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탁금이 작년도 연말에 살짝 늘어났거든요. 근데 연말에 원래 좀 늘어나는 경향성이 있어요. 네, 좀 늘어났다가 이게 갑자기 확 줄었다가 이게 늘었다 줄었다 이게 변화가 연말에 원래 연말 연초에 좀 크거든요. 근데 예탁금이 만약에 지금 저점에서부터 한 20% 이상 증가되는 상태가 된다라면 그럼 대략적으로 56조 원 이상을 끌어올리고 유지할 수 있다라면
이게 보시면 고객 예탁금하고 코스닥 지수하고 그래프를 제가 그려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이 되게 비슷하잖아요. 예, 결국에는 개인들이 돈을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적어도 코스닥 시장을 가지고 움직일 수는 있기 때문에 지금 예탁금 추이에 따라서 만약에 예탁금이 붙는다. 그런데 어떤 업종이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 종목은 1분기 내내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시장이 순환매로 가는지 주도주 장세로 가는지 이게 가늠이 되니까 예탁금 추이를 좀 잘 보고 이것도 제가 방송 중에 수시로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이번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 검색해 주시면 또 좋은 자료를 열심히 올려놓고 있으니까 많이 방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